안녕하세요. 예, 더블 다이아몬드 이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무대에서 특히 저희 주림이글 팀이 탄생해서 연이어 갖는 OSR에 저희가 이렇게 석세스 스토리를 맡게 돼서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가 저희만의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오셨나. 이 모든 사람의 성공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먼저 저희 사랑스럽습니까? 네, 저희 사랑하는 또 저에게 멋진 새로운 인생의 문을 먼저 보여준 저희 아름다운 아내 이주연 씨의 먼저 스피치를 듣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기 힘들더라고요. 아주 힘들었었어요. 아미 사업 시작하고 한 5년이 가까이 돼가는 동안 아주 여러 차례 이런 소개를 받을 때마다 많은 걸 느끼거든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아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동기들, 또 시작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또 진행하면서 겪었던, 또 저희가 작년에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에, 또 금년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에 저희가 현재 느끼는 삶의 모습들을 좀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아침부터 많은 고민을 했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했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면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왜 해야 되었는지 저희의 어떤 이유가 없었더라면 저희는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지난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거든요. 꼭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재밌게 그저 주어진 대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했던 그런 기억들만 남습니다. 해 나온 동안은 힘들었던 것도 같아요. 다 쉬었다라고만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힘든 기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기는 이렇게 이를 양다물면서 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떤 영화의 한 장면들처럼 그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희가 처음 이 아미라는 사업을, 또 아미라는 어떤 이 얘기를 처음 접했던 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한 11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이재한 씨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아미라는 회사에, 한국아미 주식회사의 본사 직원이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아주 큰 회사고 좋은 회사다라는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다가 저희 가족분으로부터 저희는 이 어떤 아미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됐고, 그분으로부터 제품 2가지를 저희가 소포로 선물을 받으면서 제품 2가지에 저 혼자 굉장히 들뜨고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었는지 아세요? 아미 디쉬드랍스라는 퐁퐁, 또 G&H 로션이라는 2가지, 어떻게 보면 참 미미한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2가지 제품이 어쩌면 저희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2가지 제품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제가 그렇게 심했던 주부 습진이 좋아졌었고요. 저희 아이의 그렇게 심했던 아토피성 피부가 가라앉는 걸 제가 목격했었어요. 참 신기한 제품이다. 생필품 이런 제품들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제가 감탄하고 있던 무렵에, 그 무렵에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이정민 하이란 사장님, 그 당시에는 장규 엄마, 장규 아빠 두 분이 저희 준호 엄마, 준호 아빠에게 아메이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가입을 시켜주셨고 저희한테 사업을 권유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사업이라 하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게 사업인데 저희 파트너가 벌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업을 또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육아에 굉장히 시달리고 찌들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제가 일을 한다는 것조차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결국은 그분들로부터 소비자로서 회원 가입을 하고 물건을 쓰는 소비자 생활을 제가 1년 반 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꾸준히 저희에게 정말 소비자로서 꾸준히 저희를 관리해 주실 때
제가 고맙게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속으로는 내가 물건을 많이 쓰면, 제품 소비를 많이 하면 이분께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아주 착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썼습니다. 그때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이 어쩌면 지금으로 또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편하게 사고 그렇게 하는, 게다가 전 뭘 좋아하냐면요, 마일리지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 동네에 슈퍼가 있는데, 여러 개의 슈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일리지를 해주고 스티커를 주고, 그 스티커를 여러 개 모으면 식용유도 공짜로 주고 휴지도 공짜로 주고, 뭐 그런 마트만을 제가 골라서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아메이의 어떤 그 마일리지 시스템이 저한테는 굉장한 메리트가 됐어요. 그게 어떤 사업의 발단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마일리지와 캐시백의 얘기를 저희 스폰서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셨던, 그렇게 정말 가는 가랑비가 저한테 정말 스며들듯이 그렇게 아메이가 저한테 점점점 다가와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 아메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정말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그 소비자 생활의 1년 반이란 기간을 뚫고 제가 사업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당시 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냐면, 지금도 제가 가끔 놀리거든요. 이지한 씨 지금은 굉장히 이 사업적으로 많이 유능해 보이고 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셨잖아요. 그 당시의 모습은, 여러분 요새 새로 나온 영화 간판 혹시 보셨어요? 그 조폭 마누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네, 저는 찌라시 마누라였습니다. 그 의미는 아침에 신문이 올 때 찌라시처럼 같이 들어오는 이지한 씨를 제가 항상 맞이하면서 사업 때문에 그렇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렇게 늦게 다녀야 일찍 다니는 거죠. 네, 항상 일찍 다닙니다. 매일 새벽에 일찍 다니시는데 그렇게 일찍 다녀야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저희 가족이 편안히 먹고 산대요. 제가 참는 수밖에 없죠. 그 찌라시 마누라의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저와 아이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였냐면, 아이 하나를 제가 키우면서 육아에 뭐 찌들었다 지쳤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이 하나가 저의 낙인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하루에 정말 그 어린아이를 3살, 4살 그런 어린아이를 제가 하루에 막 5시간씩 그렇게 공부시키고, 한글나라라 그래가지고 글씨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짜리 코스를 제가 일주일 만에 마스터를 시키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집안에 있는 많은 그 깨지는 물건을 파손시키고 하는 그런 아이로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항상 사업 때문에 자다가도 잠꼬대로 헛소리로 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주말이면 시끄러운 저희 아이와 제가 그 남편 곁에서 떠나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놀이터에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부터 나와서 밤까지 노는 사람은 저희 애하고 저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밥도 다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놀이터에서 살아요. 저희 남편은 밥도 싫대요. 먹기도 싫대요. 그냥 자기는 누워서 TV 보다가 조금 이렇게 배고프면은 라면 한 그릇 먹고, 다시 누웠다가, 이렇게 다시 잠들었다가, 깼다가 하면서 그렇게 하루가 가는, 그렇게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 주말이. 그러니까 자기를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죠. 터치를 안 할 수밖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정 표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내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덧없이 흐르는구나. 허무의 어떤 그 인생의 허무의 끝을 좀 너무 빨리 봤다라 그러면 말이 되나요? 너무 젊었는데 너무 늙었었어요. 그 늙었다라는 의미를, 늙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책을 제가 읽고 정말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꿈이 있던 자리에 후회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그 글을 읽고 이게 늙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 가지가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후회가 돼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왜 애를 낳았을까? 나는 다른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까? 나는 그 전공을 택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정말 제가 늙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제가 점점 아줌마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신문을 보면 얘기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인 거예요. 신문에 있는 얘기들이, 이 사회에 돌아가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사소한 것들이 저희한테는 부부싸움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사소한 그러한 요소들이 또 저희 아이한테 스트레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결과가. 아이에 대한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게 또 부부싸움이 되고. 제가 큰 경험을 합니다. 사업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방에서 저희 친척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잘못 알고 1시간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1층에 있는 커피숍에 둘이 마주 앉게 됐어요. 1시간 동안. 여러분 배우자분과 옆에 혹시 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집에 배우자를 남겨놓고 오셨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부부이면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커피숍에서, 그것도 처음 가본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얘기 하실래요? 무슨 얘기 하실래요? 제가 2마디 딱 했어요. 나 요새 준호 때문에 미치겠어. 그거 한마디 했고요. 당신 어머니 왜 그래? 저희 남편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꾸를 안 해요. 너무 한심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신문만 보더라고요. 대화할 게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그 1시간이 얼마나 큰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저희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불과 4년, 5년이 흐르는 동안에 왜 그렇게 돼야만 했던가 하는 거예요. 사는 세계가 너무 달랐어요. 제 남편과 제가 살고 있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던 거죠. 크게 느꼈죠. 정말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일을 해야 돼. 집 앞에다가 무슨 가게라도 하나 차려볼까? 그래서 퇴근하면 퇴근할 때 이쪽 시간이 안 되겠지, 못 오겠지. 뭘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취미생활도 같이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주말이면 누구 접대한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골프를 치러 나가버리는 그런 남편을 뒤로 보면서 나도 쳐야지. 그래가지고 저도 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갖고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저희가 저희 스폰서님들을 다시 만나고 아메이 사업을 다시 느끼면서 인세 수입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뭔가 한 가지 이렇게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한 필이죠. 인세 수입. 아메이 사업이 뭔지 전혀 모르겠고 정말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아무런 확신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정말 스폰서님들,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두 분의 그 목소리가 정말 진실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 그게 사실이야? 저 말대로 만일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알아봐야 되겠다. 꼭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자 했죠. 2달 동안을 아주 정말 열심히 알아보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들었더니 다 좋은 얘기예요. 게다가 설명하시는 강사분 하시는 얘기가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만 하세요. 아우 정말 너무 노련하고 당당하고 너무 정말 제대로 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참 어디선지 모르게 저렇게 교육도 잘 받았구나. 근데 언젠가 저렇게 아메이 사업을 해서 뭐가 되면 남의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걸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남 앞에 서서 뭔가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고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근데 저희 스폰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들으면 할 수 있게 된대요. 많이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믿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땐 제가 스스로 할 줄 몰랐지만 정말 능력이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노력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침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3번 사업 설명을 들으려면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었어야 됐어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해요? 맡길 데가 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제가 여기저기 저희 친척분들 또 저희 아는 분들한테 아이를 잠깐 맡겼다가 찾아다가 데리고 있다가 또 맡겼다가 하는 그런 몇 개월간의 기간을 제가 거치면서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이 스타트가 됐습니다. 스타트하던 시기에는 전혀 어떤 투자 심리도 없었고 사업에 대한 마인드도 없었어요. 어떤 정신적인, 시간적인, 노력적인, 경제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개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스폰서가 나에게 준 스케줄표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되겠지. 그 믿음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능력이 돼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시는 분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이 시작은 하지만 다 성공합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주변 분들이 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넌 못해. 내가 왜 못하는데? 대들었어요, 제가 막. 너 물건 팔아봤어? 그분들은요, 물건만을 파는 그런 일로 아세요. 너 누구 친구 이용해서 누구 끌어들이고 그런 거 할 줄 알아? 그런 수완 없잖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거야. 제가 4년 반 아메 사업을 해보면서 정말 느껴요.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자기 인생에 자존심이 있는 분이 하세요. 이 사업을. 끝까지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이아몬드 이상의 레벨로 성공하시더라고요. 전 그걸 지켜봤어요.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자신감을 가졌어요.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인맥이 이 사업의 다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문제는. 형제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형제지간 많아가지고 물건 같이 쓰고 그런 식구들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평생 동안 저 하나만 기르신 부모님한테 감사했었거든요. 다 제 거고 반찬 먹으면서 싸움만 쓰면서 먹어본 적 없고 옷 입으면서 동생한테 빌려줘야 돼서 싸워본 적 없고 참 감사하게 모든 사랑을 제가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암에 사업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시댁 쪽을 봤더니 저희가 또 아주 막내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아무도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얘야, 아가야, 넌 못해.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한 분도 저에게 해보겠다는 저한테 자신감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넌 못해. 넌 못해. 넌 안 돼. 절대 될 수 없어. 안 해본 일이잖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성공하지 못해. 주변에 봐. 다 시작했다가 그만둔 사람 천지야. 망했대요. 게다가. 아메이를 하다가 망했대요.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한테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메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가치가 있고 정말 큰 크기에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남들이 이렇게 제가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막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뭐든지 하려 하면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가족이고 친구 아니겠어요? 그걸 막더라고요. 보여주고자 했어요. 내가 만일 이 일로 성공하면 주변에서 다 따라올 거라는 걸 전 그때 믿었었어요. 그래서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지속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메이 사업은 정말 버티기 한판승이다. 버텨내면 되더라고요. 지속만 하면 되더라고요. 지속만 하면 돼요. 다이아몬드를 가시려면 버티기 6판승을 하시면 돼요. 6번을 버티시면 돼요. 한판승 하시는 분 6분을 여러분이 친구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SP가 되고 GP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지금 이제 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살았던 그 전에 30년의 인생보다 아메이를 만난 그 4년 반의 인생이 저한테는 더 많은 경험을, 제가 더 큰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했던 게 분명해요. 그동안 언제 가장 힘들었나를 떠올려봐요. 언제 가장 힘들었었던가. 힘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힘들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힘을 냈었어요. 순간순간 이렇게 빠지는 힘을 다시 끌어올려서 꺼내서 냈어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난 이후로 한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바로 달란트라는 부분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어떤 재주,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가능성,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꺼내서 쓰냐의 게임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걸 그냥 잠재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몸 안에 정말 끌어 넘쳐도 부족할 그 달란트를, 그 끼를 그냥 묻어놓고, 그러고
죽더라고요. 그러시지 않길 바라요. 그러시지 않길 바라요. 꺼냈습니다, 저는. 꺼냈어요. 꺼내는 방법이 이 사업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꺼낼 수 있게 도와주신 제 스폰서님들, 이 사업의 시스템, 아까 여러분 들으신 에이코아 스텝, 이러한 것들이 저를 정말 그 많았던 달란트들을 다시 꺼내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에이코아 스텝 여러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그룹의 이러한 에이코아 스텝은 어느 그룹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아미 사업의 성공 시스템입니다. 8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뺄 것이 없어요. 어느 한 가지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8번째에 있는 신뢰 쌓기의 부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뭉뚱거려져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바로 그거예요. 이 사업은 인간관계 비즈니스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스폰서, 여러분의 다운라인, 그분과의 관계가 이 사업을 성공케도 할 것이고 실패하게도 할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 다운라인과 사이 좋으셔야 돼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언젠가 이 사업을 전달하고 함께 성공할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좋아하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만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해요. 각각의 경우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저를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고 제가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했냐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떤 핀이 될 때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한 핀 한 핀은 SP라는 핀, GP라는 핀, 플래티늄, 그 이상의 핀들. 저는 그것들을 성취할 때마다 제 느낌은요, 솔직한 제 느낌은 성취했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이 달도 모면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달이 지나갔구나. SP를 해냈구나. 모면했구나. GP 때도 그 느낌이었어요. 플래티늄 때도 그 느낌이었습니다. 사업자가 막 생겨서 네트워크가 단단한 상태에서 제가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저희는 완벽한 정체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 물론 제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진행하고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임신은 이 사업의 어떤 걸림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정체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이 사업의 어떤 시스템을 크게 이해하지 못했었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쩌면 그냥 그때 그 시기가 저한테는 어떤 연단을 갖게 하는 그런 시기였나 싶어요. 두 번째에 너무너무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잘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저 사람들은 왜 잘 될까? 왜 잘 될까요? 그분들은 왜 잘 될까요?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즐겁게 하는 걸 까먹었어요. 초창기엔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너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까먹고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요, 절대 여러분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심각하시면 절대 사업 안 됩니다.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홈미팅을 하셔도, 그룹 미팅을 하셔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1대1 후원을 하셔도, 어떤 미팅을 하셔도 재밌게만 하시면 돼요. 그 미팅이 재밌었으면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방법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미팅이 재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만남에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까? 이 사람이 재밌다라고 느낄까? 아미 사업을 재밌는 사업이라고 느낄까? 그것에 여러분 열중해 보세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미 사업을 마라톤 비즈니스에 비유하죠. 마라톤 비즈니스. 마라톤과 같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골인하면 된다. 뭐에 골인할까요? 다이아몬드에? 더블 다이아몬드에? 크라운 앰버서더에? 여러분 원하는 어떤 핀이든 여러분 골인할 수 있어요. 끝까지 달리시기만 하면. 끝까지 달리면. 달리는 내내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어떤 고통이에요? 한쪽 다리가 아프고 마비가 오고 허리가 아프고 눈으로 땀이 흘러내려서 앞이 보이지 않고 나보다 뒤에 가던 사람이 내 옆을 지나쳐서 앞으로
나를 추월해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어요? 발가락이 저려서? 많은 분들이 마라톤을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다가 다시 뒤돌아갑니다.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신 100명 중에 95명이 달리기를 시작하다가 뒤돌아갑니다. 왜 뒤돌아갈까요? 앞서 가시던 어떤 한 분이 다시 돌아오시면서 아유 가봤자 너무 힘들어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꼬린 했던 사람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꼬린 해봤자 뭐 별거 주는 것도 없대요. 그냥 가세요 집에. 그 얘기를 듣고 뒤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꼬린해서 정말 완주를 하고 그 기쁨을 느끼는 그 트랙에서 많은 환호성을 느끼는 그 승자의 모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가 되셔야 돼요. 꼬린을 하셔야 됩니다. 테이프를 끊으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건 마찬가지로 다 아파요. 누구나 다 발이 저리고 누구나 다 힘듭니다. 땀 안 나는 사람 없고 누구든지 내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달리다 보면 다 후회가 돼요. 회의가 옵니다. 내가 왜 시작했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주일날 이렇게 좋은 시간에 집에서 낮잠 자고 TV 볼 수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허리 아프게 앉아가지고 저 아줌마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짜증내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앉아있지? 후회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꼬리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꼬리를 하셔야 됩니다. 남의 인생이면 꼬리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꼬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죠? 내 인생이잖아요. 태어났거든요. 살아내야 되거든요. 이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이 잘 모면해내시느냐. 정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제가 아메 사업 내내 가졌던 것 같아요. 다문화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저의 변한 삶은 이루 한마디 한마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말씀드려요?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꿔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자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꿈을 꿉니다. 그 환경을 100%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습니다. 그게 기뻐요. 어떠한 환경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쁩니다. 다이아몬드 되고 제일 좋았던 건 전 이제 더 이상 돈 걱정을 안 해요. 그 느낌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이제 더 이상 돈 걱정을 안 합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장을 보러 가서 뭘 아이를 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갔다가 저희 남편 옷을 고르러 갔다가 생선을 사러 갔다가 제가 돈 때문에 정말 고르고 싶은 걸 못 고르고 정말 시키고 싶은 걸 아이를 못 시킬 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걸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은 정말 최고의 느낌입니다. 굉장히 제가 물질적으로 보이고 세속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느낌이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느낌이에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돼서 그것이 저희 가정에 어떤 미래에 흔들림이 된다면 어떻게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벗어나셔야만 해요. 어떻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저희를 도와주냐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좋긴 좋은데 냄새가 좀 너무 진해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 봤더니 인형이 있어요. 털 인형들. 털 인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요. 맡아봤더니 저희 프리미엄 바디 시리즈 그 로션 거의 한 통씩을 한 인형에게 발라준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틀 거라는 거죠, 얼굴이. 털이니까. 건조해서. 그래서 그 로션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아이 둘이 막 싸워요. 아들만 둘이거든요. 4살짜리하고 9살짜리인데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뭔가를 막 던지면서 싸우고, 그래서 뭘 던지나 봤더니, 그 화장품 중에 아이칼라 아십니까? 아이칼라. 그 던지면 깨지잖아요. 그걸 다 꺼내갖고 그걸 던지면서 싸워요.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산산이 부서져 있어요. 엄청난 PV가 올라가죠. 매일. 저희 큰아이는 바디젤을 하루에 한 통씩 쓴다는 얘기 드렸었죠. 들어가 보면 샤워를 하는데 목욕탕 안이 다 거품이에요. 보면 한 통 다를 갖고 거품을 일으켜서 거품물을 이렇게 전체를 채워놓고 그 안에서 샤워를 해요. 저희 큰아이가 그런 식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죠. 저희 큰애가 올리는 매출이 아마 저희 매출의 그룹 매출의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합니다. 저희는. 저희 부모님들 때문에도 해요. 저희 부모님들이 처음 이 사업 시작했을 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웬 미제 보따리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 넌 안 된다. 못한다. 집안 망신이다. 그래선 안 된다. 하나딸 잘 키워놨더니 능력 없는 사위 만나서 미제 보따리 장사를 시키는구나. 별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변하셨는지 아세요? 지난 FED 행사에 저희 부모님을 제가 그 자리에 초대를 했었어요. 오셨습니다. 앞에 앉으셨죠. 저희 모습을 보셨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바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었어요. 징징징징 울면서 그 글을 읽었는데 그날 저희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모습이 이렇게 멀티비전에 나오는 그 광경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내 자식 성공했구나. 내 자식 이제 됐구나. 나 이제 죽어도 우리 자식 괜찮겠구나. 그 느낌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아기 때부터 저를 안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떡할래요? 전 아메이 하면 돼요. 아메이 하면 돼요. 아메이를 한다는 얘기는 세 가지의 부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머니 리치, 타임 리치, 브랜드 리치. 세 가지예요. 두 가지는 벌써 얻었습니다. 머니 리치, 타임 리치 완벽하게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 리치. 얻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겠죠. 그것도 함께 성공하는 친구를. 학교 때 많은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들과 서로 결혼하고 헤어졌어요. 다시 동창회 때 만나보면 각자의 생활이 너무나 수준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고 함께 미래에 대한 꿈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친구가 된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할 얘기거리가 있겠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후원할 때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세요. 누가 나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메이에 미쳤나 봐. 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누가 나처럼 할 수 있겠어?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나처럼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을 다하고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 일을 저는 하지만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열심히 이 사업에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기회를 갖고 보시고 이 사업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도왔어요. 돕기를 원했고 여러분 이 사업은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May I help you를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뭘 도와줄까? 도대체 내가 뭘 도와줄까? 뭘 도와주면 당신이 성공하겠어요. 그걸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냥 됩니다. 1년 만에도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됩니다. 그 정신만 있으시면 6개월 만에도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먼 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항상 내 다운라인 옆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나는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하면 당신들의 곁을 떠날 거예요. 나는 어딘가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나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너무 슬픕니다. 다운라인 입장에서는. 항상 같이 있길 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라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항상 곁에 있어주세요. 나중에 가시더라도 일단은 같이 있겠다고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들이 멋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세가 부러워서도 시작했지만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역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후원하시려면 여러분이 멋있어 보이시면 됩니다. 멋있어 보이세요. 외모가 멋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이 사람 정말 내가 반할 만한 사람이야.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업이 돼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동안 저희 가족이 또 저와 함께 성공하는 저의 친구, 저의 이웃, 저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여행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사랑합니다. 첫 해에 갔던 그 호주의 골드코스트의 여행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스폰서님들과 함께 했었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알게 됐고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그러한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정말 돈 주고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내 돈으로 가는 여행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에 갔던 여행은 저희 다운라인 분들 몇 가족을 함께 모시고 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해하고 함께 여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몰랐어요. 그래 하시더라고요. 또 그 이후에 하와이에 저희를 포함한 19가족이 하와이에 갔었습니다. 가족들, 아이들까지, 부모님까지 동반하고 갔었어요. 그 흥겨운 모습들, 스폰서와 다운라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이 사업 선택하길 너무 잘했구나 했습니다. 작년에는 멕시코 캔쿤에서, 금년에는 삿포로에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을 경험을 했습니다. 삿포로 여행에는 저희 스폰서님들, 다이아몬드 이상의 저희 스폰서님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남의 사업을 통해서 진정한 이 사업의 가치와 큰 비전과 기회를 완벽하게 맛보신 그러한 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절대로 사귀어볼 수 없는 정말 좋은 분들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절대 그런 분들과 제가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 A면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B면으로 이어집니다. 한 분도 자신감 없이 인생을 그냥 안주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모임이었었어요. 그런 여행을 저희는 평생 다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행 프로그램 여러분 조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울리는 분들의 수준을 높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식 수준을,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한 세계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해요. 저희는 평생 그런 여행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캐나다로 떠납니다. 저희 다운라인 가족들, 많은 가족들과 함께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공했다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삿포로에 갔을 때 저희 파트너와 제가 밤에 저희 스폰서님들과 함께 그 콘도의 호텔의 옆에 있는 그 아주 깜깜한데 빗줄기가 살짝 비치는 그런 그 베란다에 나가게 됐어요. 눈이, 삿포로의 눈은요, 그냥 눈하고 좀 달라요. 파우더 스노우라 그래가지고 훅 불면 밀가루처럼 이렇게 확 날리는 그런 눈입니다. 그런 눈이 내려요. 눈이 잔뜩 쌓여있어요. 아주 보이지가 않아요? 하얗게 온 세상이 하얘요. 까만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하얘요. 거기에 눈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걸 먹어볼까요? 이러면서 저희 스폰서님하고 같이 그 눈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이죠. 여기하고 팥하고 연유만 좀 갖고 왔으면 이렇게 뿌려갖고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눈을 먹었어요. 그 느낌은 뭐하고도 표현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처음 아메 사업 시작할 때. 우리 평생 동안 같이 여행 다니는 사업입니다. 같이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대로 됐습니다. 평생 함께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스폰서님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세요. 그분들을 꽉 잡으시고 그분께 여러분 부탁하세요. 부탁하세요. 나 좀 평생 데리고 다녀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빛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 사업의 기회를 절대 정말 거부하지 마시고 정말 꽉 잡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운명에 여러분 정말 도전해보세요.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처럼 아무 능력이 없고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정말 자신감이 없고 주변에서 저희의 자신감을 패배감과 배신감으로 물들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는 이 사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게만 믿으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된다라고 믿으시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우리 클럽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조합입니다. 김앤장이 아니라 박앤장. 박근영 플러스 장재근, 이지한 더블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은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자세. 그렇죠? 네. 아마 인생도 저는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생 자체도 자세인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가 별로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세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그러죠, 다들. 저는 사랑하려고 결혼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건 무책임한 거거든요.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주변 여건이 그렇게 따라줍니까? 저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저라고 뭐 찌라시 인생 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가슴이 정말 괴롭습니다, 지금. 이런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저도 제 이미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저도 한때는 잘 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저의 인생의 꿈을 갖기 위해서 그때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홀로 미국의 유학길에 들었습니다. 멋지죠? 시작은 멋졌습니다. 20대 초에 정말 많은 꿈을 꿨어요. 저보다 큰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30대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30대 대통령이. 아무튼 꿈을 꿨습니다. 한번 꿔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갖고 미국 유학길에 갑니다. 가서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첫째, 외로웠습니다.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죠. 그래서 저는 외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정말 나의 먼 미래를 위해서 고생을 했어요.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하려고 했어요, 저는. 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왜? 이걸 안 하면 그나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내태하지 못하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은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들. 왜? 인물이 맞추셨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나이에 제가 정말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해서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가 제가 가장 제 인생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 같아요. 그래서 4년 만에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때 그러고 바로 귀국을 해서 뭔가 다른 일을 찾았으면 또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저는 다시 더 높은 곳에 도전을 합니다. 도전하는 과정 속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홀로서기가 결혼을 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저 아직 어립니다.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네 학비는 네가 벌어서 써라. 여러분들 그런 거에 어떤 뭡니까?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공부만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술 좀 맞았죠, 뭐. 근데 그렇게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없이 정말 앞길만 보고 가던 저한테 저희 아버님이 새로운 하나의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 너 스스로 자립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자립. 자, 이제부터 자립에 제가 시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는 해야 되고. 여러분 뭘 선택하실 겁니까? 돈을 벌어야죠. 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준다 해도 장학금만 받아갖고 생활이 안 됩니다, 미국은. 그런 생활 속에서 제가 직장을 선택을 합니다. 밤에는 공부를 하고 낮에는 직장을 선택을 해서 1년 반을 직장 생활을 합니다. 보통 대학원은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는데 저는 1년 만에 끝내버리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아메이랑 굉장히 유사했던 것 같아요. 2년 반 만에 다녀야 되는 대학원은 1년 반 만에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메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유가 뭐냐면, 직장 다니는 게 싫었기 때문에요. 빨리 땡겨야 되겠더라고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8시까지 출근입니다, 미국은. 8시. 8시까지 출근하는데, 저희 집에서 가려면 1시간 동안 서브웨이를 타야 됩니다. 지하철을. 그럼 6시 반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6시 반에 일어나갖고 직장을 다니는데 정말 제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뉴욕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왜 다녔는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다닌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때 아마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 나중에 아메이 하기 위해서 너 좀 트레이닝을 좀 해. 이랬던 것 같습니다. 6시 반부터 제 일상이 시작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무슨 직장이냐면 가발을 팔러 다녔습니다. 가발. 그때 미국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가발을 수출해서 가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가발을 들고 맨하탄이라는 데를 저만 걸어서 다닙니다. 저만. 걸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동료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민 오신, 연세가 드셔서 이민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 하는 그런 딜러들한테만 가고 저는 뭘 시켰냐면요.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스몰 샵에 가서 리테일을 하는 거죠. 리테일.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죠. 안녕하십니까? 명함 주고 저희 샘플을 보여주고.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야만 되기 때문에 했어요. 1년 반 동안. 거기서 저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 이거 직장생활 이거 너무 힘들다. 또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겨우 학비 내고 겨우 제 하숙비 정도 내는 그 정도의 수입밖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주말에 또 일을 했어요. 주말에. 미국은 5일째 근무입니다. 주말에 또 저희 선배님이 하시는 가게에 가서 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갑자기 정말 내 자신이 비참해지면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성공이 정말 무엇이냐. 그리고 저를 케어해 주시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오은하가 아닙니다. 오은하의 친구분이었어요. 똑같이 두 분이 미국에 오게 돼서 미국에서 모 대기업 지사에 근무하시다가 두 분이 퇴직을 하고 거기서 자영사업을 시작하다가 한 분은 성공을 하셨고 한 분은 중간에 실패를 하셔갖고 그 실패하신 분이 다시 성공하신 오은하 회사의 대리사장으로 앉게 되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제 미국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괜찮죠? 네, 제임스. 그분이 저한테 어떤 하나의 인생의 방향을 그 한마디로 정해줬는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내가 50인데 살아보니까 인생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제임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저는 그 얘기가 그때 당시는 사실 뭘 뜻하는지 몰랐어요. 제임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준비해봐라.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이제 파견을 받고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네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는 100%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막상 보니까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뭔가 멋지게 성공을 하고 그 성공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정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 또 제가 선택한 아이템,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이 한마디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분들 중에서 여기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셨던, 환경이 만들었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여러분, 한국에서 사업은 말이죠,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고 합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면 여기 전부 다 정말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저의 정말 우울했던 과거는 여러분 정말 절 좀 따뜻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건 자아 비판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정말 사업을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뜻하지 않는 많은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 중에서 저를 가장 괴롭혔던 건 뭐냐면,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 돈이라는 게요, 벌면 벌수록 쓸 때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회사 매출이 올라서 이익이 많이 나도 쓸 때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벌써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나의 인생, 30대의 멋진 인생, 정말 한 번, 두 번도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오는 이 멋진 나의 30대 인생 중에서 반을, 5년, 6년을 보냈는데 저한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취감 없습니다. 저를 존경하는 직원 없습니다. 누가 저를 제일 관심 있게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혹시 없어질까봐 저를 늘 체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은행입니다. 은행, 여러분. 은행. 은행은 제가 어디 아플까봐, 제가 어디 없어질까봐, 어디 여행 갔다 출장 갔다 돌아오지 않을까봐 저를 항상 체크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은 은행분들밖에 없었어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빛이 누적이 됩니다. 제 뜻과 관계없이 저는 제 스스로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포장합니까?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포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찌라시 인생이 되고 저희 집사람은 저를 점점 멀리 멀어져 간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생활 속에서 저를, 제 자신을, 저희 가족을 찾아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런 정말 암울한, 앞을 보면 괴롭습니다. 그냥 괴로워요. 1년 후가 아닙니다. 내일이 괴롭습니다. 내일이. 당장 내일이. 그랬던 시절, 그랬던 순간순간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저는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자신을. 난 될 수 있어. 되긴 뭐가 됩니까? 그래도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들 자기 자신 미래가 두려우면 어디를 찾아가죠? 찾아갑니다. 누군가한테.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왜? 자기 미래는 점치지 못하지만 남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성공할 수 있대. 돈을 많이 번대. 많이 벌긴 버는데 바로 나간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이 시점에서는 돈이 상당 부분을 판가름 냅니다. 그것을 부정하시는 분 괴롭습니다. 본인만. 부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희가 10대 때 20대 때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0대 60대 70대에 가면 죽음을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모든 사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늘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조차가 없는 겁니다. 앞만 보면 그냥 깜깜해요. 집에 오면 자세 없는 누가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저는 지쳐있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저만을 계속 괴롭힙니다. 본인도 괴롭겠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희에게 아메이가 다가와요. 여러분, 저는 1년 반을요, 우리 이정민 하이란사님 정말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1년 반을 그냥 아무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앞이 암울한데 무슨 뭘 아메이를 합니까 제가 도대체. 머리만 복잡한데 은행에서만 절 찾는데 여러분 그죠? 뭘 합니까? 그랬던 그런 상황에서 아메이가 1년 반 동안 저희한테 꾸준히 옵니다. 그런 1년 반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저희가 아메이 세계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1년 반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서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심정에?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급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기다려주셨어요. 자, 기다림 속에 아메이를 만났어요. 이제부터 진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메이를 받아들였는데 제가 워낙이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메이를 하긴 하는데 마이웨이로 합니다. 마이웨이. 아무 컨셉이 없이 마케팅 플랜 딱 듣고 사업성검도 딱 끝내놓고 됐어. 이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때부터 저의 정말 삐뚤어진 자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부터 막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사업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방향을 잡고 더군다나 그 길을 먼저 가신 분들, 그 길에 먼저 지나가신 분들의 방향성을 잘 잡고 가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저는 제 갈 길로 갑니다. 제 갈 길로 가는 6개월, 1년이란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많은 걸 반성하고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습관과 체질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습관과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바꿔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얘기는 하죠.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의 진행 과정입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컨셉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메이 시작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 실내 쌓기 하라고 그랬더니 술 먹고, 쇼도 플랜 하라고 그랬더니 너 그것도 이해 못하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이해합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주도적인 것만 가지고 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를 피하고 현실 점검한다고 너 연봉 얼마니? 부터 시작합니다. 너 그거 갖고 살 수 있겠니? 너 쪽팔려. 그러지 마. 이 아메이 멋진 거야 이거. 뭐가 멋집니까?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 가슴만 아프게 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해냈어. 이런 컨셉으로 아메이를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혹시 이 자리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A코어 스텝을 생각해 봅시다. 그거였어요. A코어라는 부분이 저의 눈과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나의 스폰서나 업라인 스폰서분들과 어떻게 팀워크를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가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도에 과감하게 획기적인 변화에 여러분들 스스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결정짓는 거예요. 어디로? 변화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들 성공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아메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공한 사람 몇 명 안 되잖아, 대한민국에.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성공이란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성공의 기준. 인생의 성공의 기준. 아메이 사업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분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연봉 3천만 원 정도가 되시면 성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1억의 연봉자가 돼도 이건 나 성공하지 않은 거야, 아직. 무슨 성공이야, 성공은. 이제 아닌 5억을 벌고 4억을 벌고 3억을 벌고 어쩌고 한다는데 이런 분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 사이즈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변화하려는 여러분들 자세에 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정리를 하게 되고 과감한 투자 마인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나 업라인 스폰서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전 존경 안 했어요, 사실. 앞에 나오면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뭘 존경합니까? 아메 사업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진일보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다운라인 파트너분들을 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정말 어떠한 나의 마음의 상처를 줘도 저는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주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 주는 사람. 아메 사업 쉽다고 그러지만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저는 정말 그 사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탁탁 줍니다. 시작부터 주시는 분도 있죠? 저희 가족이 제일 먼저 주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형님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안 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없습니까? 친구? 네, 전 친구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친구들한테 제가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 속에 마지막 한마디. 너 그렇게 욕심이 많아갖고 옛날 네 모습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짓을 하고 싶니? 네. 그랬던 사람들이 제 주변의 친구들이에요. 그런 거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후원되신 분들, 그분들이 또 저한테 주는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겸허하게 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니 저는 우리 스폰서한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줬겠습니까? 1년 반 동안 거절과 그 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컨셉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속이 썩으셨을 거예요. 다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저는 자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아메이에 제가 IBO가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정말 내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데 가장 저한테 마음에 걸렸던 건 역시 제가 5년, 6년 열심히 키워왔던 저희 회사였어요. 저희도 회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지켜야 돼요. 회사에 앉아있으면 아메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 마음의 정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걸로 기준을 잡아서 마음의 정리를 했냐면 저는 회사는 분명히 운영을 할 겁니다. 경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나의 회사가 아니다. 그건 나의 우리 직원들의 회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이 이 회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 주입을 계속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다들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의 선택. 제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무엇인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 속에서 내 성공을 내 정말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성공을 꿈꿨던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되긴 됐는데 다이아몬드 가지고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만 되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다이아몬드 핀을 갖다 머리에다 팍팍 박아주고 싶었어요. 팍팍 이렇게 박아주면 던져주고 싶었어요. 다이아몬드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적인 투자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지만 된다는 그런 우리 업라인 스폰서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대가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이게 대가구나.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또 제 3기 이제 제대로 더 컨셉을 잡고 컨셉을 저희 다운라인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이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메이사 가장 메리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도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인 김일동 형사님들 계속 도전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림이글팀을 멋지게 이끌고 계신 이창성 임지사장님을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뭘 도전할 거냐 이거죠, 뭘. SP 도전할 겁니다. 도전입니다, SP도. 그러나 여러분들 이왕이면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다이아몬드를 보고 사업에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보고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아메이에서는 성공자입니다.
SP는 SP를 만들고 DD는 DD를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플래티늄은 플래티늄을 만듭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자가 되셔야지 성공자를 찾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리셔야 돼요. 앞만 보고.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고 소극적인 나의 어떤 성격 바꾸셔야 됩니다.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곧 죽음입니다. 아멘에서는. 말이 없으신 분은 좀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진솔한 아메이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의 스토리를 자기 스폰서나 업라인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소극적인 걸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말이 없으신 분은 말을 좀 많이 하시고 말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또 필요 이상으로. 그런 분은 말을 좀 줄이세요. 그러면 사업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아메이 사업이 정말 처음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미지 구기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무슨 얼마나 뭐가 되겠다고 무슨 존경을 받아 꼭 이상한 장사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남자분들 다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컨셉을 잡는데 저는 1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만에 그 컨셉을 바꿔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 크기는 여러분들 마라톤에 골인 해봐야지 아는 것처럼 골인 해봐야지 그 느낌을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 경험을 직접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은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메이를 하시는 이 사업의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많은 도전을 요구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엄청나게 많은 자아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겠냐 이거죠. 시작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컨셉이 없어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변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속도는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의 저의 모습은 3년 전, 4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세종대학교에서 이렇게 멋집니까? 네, 멋지게 스피치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어떤 진정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가에 여러분들 많은 게 있죠. 대가 중에서.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제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느끼고 다 대가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런 대가 속에서 제가 지금 오늘의 제 자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저는 제 자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가르쳐 준 게 아내입니다. 돈만을 저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 이상 훨씬 더 큰 거를 저한테 준 겁니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를 버릴 수가 있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내 자신을 버리는 시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린다. 한번 미리 버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정관념부터 한번 먼저 확 던져버리면 어떨까요?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스스로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심이 온다면 그 순간 그 생각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정말 내가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시작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과를 주겠습니까? 괴롭죠.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여러분 성공의 지름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어요.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오바부가 작년에 삿포로로 갔습니다. 삿포로.
삿포로에 가서 우리 리더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 또 다른 시험의 기간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안주할 것이냐, 여기서 내가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냐. 여러분들 혹시 현 생활 속에서 편안함과 안주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SP, GP, 플래티넘이 되신 분들 혹시 이 핀에 내가 안주하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 자리에도 프리덤 이글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어바브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같이, 저 또한 같이 다 포함된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3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후. 여러분들의 5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10년 후의 모습일 겁니다. 10년 후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안 돼 있고, 그때도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구속돼서 뭔가에 도적맞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불행. 단순한 건지는 몰라도 우리 이주열 씨 말대로 돈에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시간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프렌드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뛰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하시려면 그러한 거에 대한 먼저 선행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주변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번 삿포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에서 제가 느낀 겁니다. 왜 나는 많은 성공자를 모시고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을 갈 수 없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혹시 내년 하와이, 올해 케인즈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만 내년 하와이 여행을 여러분들 같이 가실 분들 명단 작성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그분들과 같이 도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를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비전을 봤습니다. 그런 어떤 저희 과거의 생활 속에서 내가 느꼈고 내가 모든 것을 경험했고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잠재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방법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또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만났어요. 목표를 계속 정하고 목표는 변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목표였던 내 꿈이, 내 아메이의 세계가 이제는 그 이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 결단하십시오. 뭘 결단할 겁니까?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결단하셔야지 아메이 사업은 성공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을. 제가 늘 했던, 좋아했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내 몸을 아메이 세계로 자꾸 조인시킵니다. 이제는 아메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메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야구 얘기도 재미가 없고 정치 얘기도 재미가 없습니다. 언니 아메이 얘기만 하고 아메이 사람들과 아메이 하시는 분들과 같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 앞당겨 보십시오. 여러분들 목표를 원대하게 크게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됩니다. 도전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가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화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자만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만심.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그 자만심을 버리셔야만이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실 겁니까? 그런 목소리 안 크신 것 같아요. 성공하실 겁니까?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셔서 이 무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